플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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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펩TV 전박사입니다. 펩TV 박찬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청년 창업이 어려운 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청년 창업을 펩TV에서 이야기하지? 왜냐면은 우리가 청년 창업을 했으니까 최근에 또 청년 창업에 대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하면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은 뭐 참고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런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창업을 한 지 얼마나 됐지? 2011년도에 처음 이제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냈으니까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하고 이제 10년 차. 10년 차에 그러니까 21년이니까 정부에서 어떤 청년 창업을 막 밀어주던 세대로 치면 거의 1세대. 우리가 이기니까 창업센터 이기니까 근데 현재까지 막 주변에 이때 그때 시작해서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살아 계신 분은 거의 없지. 많이 없다. 뭐 그런 것도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이제 조금 우리 지식이 단 한 분에게라도 약간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업에 관한 이야기를 앞으로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게 이제 청년 창업이 왜 어려운가? 어려운 그치. 이유는 무엇인가? 어려운 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진짜 청년 창업이라는 게 사실 막 너무 말로는 청년 창업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려운 점 세 가지 그리고 전 박사가 생각하는 어려운 점 세 가지를 뽑았는데 그 전에 우선 청년 창업이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청년 창업이지? 만 18세부터인가 그럴걸? 만 39살까지 40이 되면 청년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조만간 이제 청년이 아닌 박탈 청년. 제가 생각하는 청년 창업의 어려운 점 세 가지는 첫 번째 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대적 박탈감, 세 번째 기회비용인데요.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돈.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4학년 때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학교 4학년이 재테크를 엄청 잘하고 알바를 열심히 한다고 쳐도 시중에 들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을까? 거의 없겠지. 거의 없겠지. 그러면 좀 다른 경우로 생각을 해서 취업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 2년 일하고 나서 조금 돈을 모은 거지. 돈을 조금 모아서 창업을 한다. 그럼 얼마쯤 있을까? 1, 그래. 2년 일해서. 그래도 1000 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30 이전에 창업을 한다고 치면 거의 돈이 없고 30이 지나서 30이 지나서 창업을 해도 내 생각에 거의 돈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지. 첫 번째 방법은 아마 유튜브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내 돈 가지고 창업하지 마라, 뭐 정부 돈 가지고 창업하세요,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지원금이 있거든. 그냥 지원금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지원금 얼마를 주냐? 뭐 도약 패키지 1억, 뭐 사관학교 1억, 뭐 되게 크긴 한데 청년 창업 뭐 센터 입주하면 월 뭐 65만 원, 뭐 100, 요즘 막 높아져서 뭐 100 정도 되는 것 같던데 뭐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건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지금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사회초년생이 돈이 없어가지고 돈 벌려고 열심히 페이퍼워크하고 PPT 만들고 발표 준비하고 이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진짜 제대로 하면은 일단 사업 아이템부터 구상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진짜 제대로 하려면 한 달 정도 넘게 걸리죠. 그러니까 뭔가 사업을 추진하기도 바쁜데 이걸 준비하는 데만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리고 이게 당연히 받는 게 좋지만 당연히 받는 게 좋은데 이게 100%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그 다음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안 걸렸어.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돈을 갖고 오지? 이제 MF 자금. MF가 뭐야? 마더 파더 자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사람들이. 그치. MF 자금.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내 장가 갈 돈 아버님 주세요. 아니면 뭐 내 시집 갈 돈 주세요. 뭐 이런 이제 어리광 아닌 어리광을 피워서 돈을 받는 방법이 있지. 근데 이것도 되게 힘든 경우가 많지. 왜냐면 집에 여유가 없는 사람도 많고 그치. 또 이제 한들 안 주는 경우도 많고. 그치. 맞아. 우리처럼 흑수저는 달라고 해도 안 줘. 그러면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사업자 등록증 한 장 가지고 빚을 가장 쉽게 내는 방법은 신용보증. 그치, 신용보증재단을 찾아가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사업과 동시에 빚이 얼마가 들고 시작한다? 1, 2천은 그냥 빚으로 깔리고 시작한다. 근데 이제 또 창업이 우리처럼 뭐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 위주인 사람은 그래도 창업 비용이 좀 적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매장을 하나 가지고 시작한다. 그러면 뭐 5천은 기본 깨지지. 그치. 무조건 엄마 아빠 찾아갈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5천에서 상황. 1억은 뭐 그냥 확 깨지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제가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한 26 이제 대학교 졸업할 시기가 됐어. 근데 전 박사는 취업을 했어. 나랑 같은 과고 성적도 비슷하고 뭐 준비한 것도 비슷해. 근데 취업을 했고 나는 멋진 포부를 가지고 도전하세요 청년들 해가지고 창업을 했어. 그래서 한 1, 2년의 시간이 흐른다고 쳤을 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돈이 없는 상황에서 빚으로 시작하는 사람과 취업해서 안정적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돈의 힘을 가진 사람의 생활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거든.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 느껴지는 상대적 박탈감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 맞아. 친구들은 갑자기 이제 안정적인 월급을 바탕으로 조금 무리해서 좋은 차를 사든 작은 차를 사든 차도 하나 살 거고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와도 이제 그 안정적인 직업을 바탕으로 쉽게 결혼 이야기가 풀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치. 저 같은 경우는 빚을 1억 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삶이 시작이 1억의 빚을 깔고 27에 7에 시작된 거지. 그러니까 난 아무리 벌어도 갚기 바쁘고 저 친구들은 삶이 점점점 나아지고 점점 연봉이 높아지는데 나는 점점 허덕이고 일은 더 하고 내가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친구들 만날 시간이 없고 점점점 소외되는 거지. 그치.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그러면 한 1, 2년 차에 느낀다고.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취업을 할까? 뭐 이런 느낌. 그런 생각이 들게 될 수밖에 없지. 근데 30대가 넘어가면 이제 내 생각에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창업을 하게 될 건데 그러면 뭐 잘 되면 괜찮겠지만 준비된 돈이 좀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내가 괜히 나왔나라는 그 불안감 그게 견디기 맞아. 너무 힘들지. 그리고 세 번째로 뽑은 게 기회비용인데 왜 기회비용이냐. 결국 우리가 젊음을 갈아놓고 빚을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시작하잖아요. 어차피 받을 웨프 자금을 받는다고 치면 제가 창업하고 10년이 흘렀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창업이란 게 이렇게 막 이렇게 꾸준하게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좋을 때 있다가 힘들 때 있다가 좋을 때 있다가 힘들 때 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모은 돈을 힘들 때는 돈을 쓰게 되고 좋을 때는 또 좋은 대로 직원을 들여서 직원 월급 나가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돈을 안정적으로 굴릴 수가 없거든. 근데 10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주식에 10년을 묻어놓고 내가 먹고 놀았어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더 컸을 것 같아. 뭐 종목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치. 그럴 수 있는 거지. 내 하나의 어떤 삶의 윤택함 뭐 이런 걸 생각하면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 그치. 이제 전 박사의 세 가지를 들어보자. 저가 생각하는 거의 세 가지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처음부터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청년 창업이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뭔가 돈 규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거 탁 해가지고 준비해서 탁 만드는 게 아니라 청년 창업이니까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사업 아이템에 관련된 그런 어떻게 방향성 이런 것들 전부 다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든 거죠. 뭐 우리가 회사 입사하면은 그냥 싹 다 돼 있는 길에 그냥 내가 거기 딱 들어가서 일만 하면 되는 건데 그 모든 일하는 방법과 뭐 이런 길 이런 것들 다 청년 창업을 하신 분이 만들어야 된다는 게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점이.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뭐 저희만 하더라도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가 뭐 진짜 1부터 100까지 저희가 다 했으니까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뭐랄까 내 삶이 없을 정도로 정말 할 게 많다. 그게 정말 큰 어려운 점이죠. 요즘 친구들 노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워라벨은 이제 꿈꾸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생을 갈아 넣어야 된다고 갈아 넣어야 되니까 보통 청년 창업이라는 게 우리가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취업하듯이 뭐 내가 9to6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가까운 예로 프리랜서만 하더라도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정말 불안함 사실이거든요. 자기가 영업도 다 뛰어야 되고 자기가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납기일은 자기가 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그쪽에서 정해주거든요. 그럼 납기일은 하면 밤 맨날 새고 뭐 주위에 프리랜서 분들 말 들어보면 자유롭고 싶어서 직장을 나와서 프리랜서를 하는데 자유로움을 떠나서 이제 훨씬 더 자기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청년 창업이라는 게 사실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MZ 세대 좋아하는 그런 워라밸도 지키기 힘들고
뭐 그러다 보면 뭐 자주 놀러도 못 다니고 아까 이제 창희가 얘기했듯이 막 친구들 만나는 거 되게 어려워져요. 이런 점들이 이제 청년 창업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창업을 사람들이 하려고 하고 저희가 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꼭 돈뿐만 아니라 우리가 창업을 하는 거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저희는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걸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청년 창업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어렵다. 어려운 점이 많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맞아. 요즘 이게 스펙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그렇지. 이거 한번 해가지고 그냥 이력서에 한 줄 적으려고 그런 그러니까.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 때문에 그래, 그러면 안 돼. 국가의 재정이 나간 게 얼만지. 그걸로 돈 받고 국가재단 받고 내가 스펙을 쌓았어. 그리고 돈 썼어. 오케이 나는 이제 내 돈 안 들이고 창업했다. 그런 거 유튜브에 또 올린다고. 그리고 해서 스펙 써서 입사 이제 회사 입사하려고. 이거는 근데 조금 개인적으로는 뭐랄까 좀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스펙 쌓기 좋을 수도 있는데 좀 이기적일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돈으로 진짜 저희처럼 열심히 하려는 사람한테 더 들어와서 하는 게 훨씬 국가에 좋거든요. 뭐 일단 창업을 하는 게 꼭 저희가 정부 자금을 받으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얘기했듯이 우리가 막 그 서류 쓰고 뭐 이런 업무 한다고 사실 진짜 내 일을 못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뭐 나 혼자거나 동업하는 사람들밖에 없을 텐데 그 일 한다고 진짜 일을 못 해요. 이제 자금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쓰고 뭐 PT를 만들고 또 발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교육을 채우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서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을 못 하게 되니까 약간 좀 주객이 전도되는 그렇게 되면은 점점 내 사업이 소홀해지고 오히려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도 생기다 보니까 우리가 좀 정부 자금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어떻게 해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청년 창업을 만약에 결심을 하셨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이게 보통 내가 보니까 나 창업해야지 사에서 빡! 야! 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어떡하지 나 돈 없는데! 하다가 정부 사업 보게 되니까 그것만 하게 되고 일은 뒷전이 되고 그치. 이런 과정들을 항상 보거든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땐 좋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시간을 다음에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네. 오늘 뭐 유익했는지 모르겠네요. 뭐 한 분이라도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점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다들, 청년 창업 해야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지. 화이팅입니다. 우리의 젊음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뭐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보고 뭐 없을 수도 있겠지만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저희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그런 거 답변해드리는 시간 너무 가지고 싶네요.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